올해나 치드쇼라는 것은 먼저 뭘 해야 된다? 점유 플러스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치드쇼는 점유 치드쇼가 있고 등기부 치드쇼가 있는데요. 등기부 치드쇼라는 건 우리가 이제 좀 이따 한번 보고요. 등기부는요. 먼저 이제 점유 치드쇼를 이렇게 딱 보면 먼저 점유라는 게 중요하죠. 점유. 그 다음에 등기를 해야 되는데요. 점유로 해서 20년이 됐다. 등기 청구가 나오고 점유를 계속하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점유를 상실하면 10년이고 시효 이걸 포기할 수 있죠. 포기하면 즉시효 소멸한다. 포기는 진정한 권리자한테 포기한다. 등기하게 되면 처음부터 소급해서 소유자가 된다. 아직 등기하지 않았다 해서 등기부상 소유자 갑이 점유자에게 토지의 인도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등기죠. 등기하면 점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 사이에는 채권 채무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채무불행이 없다. 그런데 소유자가요 20년을 완성했다는 것을 알면서 처분했다? 그건 뭐다? 불법행위. 모르고 처분했다? 적법이다. 20년이 됐죠? 2년 된 상태에서 소유자 등기가 갑에서 병으로 넘어가죠? 그러면 새로운 소유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든 모르든 대항 못하죠? 적극 가담했었던 무효니까. 그 다음에 그럼 다시 몇 년이 흘러야 된다? 20년이 흘러야 된다. 만약에 17년 만에 넘어갔다? 그럼 몇 년만 기다린다? 나머지 기간만 기다렸다가 20년이 완성될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한다. 그런데 갑에서 병으로 넘어간 등기가 어떤 이유로 무효가 돼? 병으로 등기하는 경우가 무효가 돼서 소유권이 갑에게 다시 복귀가 된 경우가 있어. 소유권이 복귀가 되죠? 그럼 어른 갑에게 등기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복귀가 되면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요 대상청구권이죠? 대상청구권이라는 것은 뭐다? 그것은 먼저 등기 20년이 돼서 등기를 청구했는데 뭐가 됐다? 그것을 이행불능이 됐다 이 말이죠. 등기를 청구했는데 이행불능이 돼야 돼. 그러면 그때 그 이행불능됨으로 인해서 받은 돈, 그 돈을 나한테 돌려달라. 그것을 말한다? 대상청구권이다 이렇게. 자 문제요 139번 한번 볼까요? 139번 139페이지 139예요. 알겠죠? 자 보죠. 139 갑소유 X토지를 을이 소유의 의사 줄고 자주죠? 자주 평원 공인하게 20년간 점유했다. 등기하기 전에 갑이 병에게 여기죠 봐봐. 여기서 봐봐. 갑에서 병으로 넘어갔다 이 말이죠. 항상 이게 나와. 자 1번 갑은 병을 대의하여 그러면 갑이 지금 병한테 등기해줬죠? 그럼 봐봐. 병한테 등기해 좀 봐. 병이 완전한 소유자예요. 갑은 더 이상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갑은요 병을 대의해서 을에게 불법 점유를 이유로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그건 안 돼요. 누가 소유자다? 병이 소유자니까 안 된단 말이죠. 2번요. 을은 병에 대해서 취득쇼를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X하고 줄 긋고 다시 20년이 흘러야 되는 것이에요. 자 3번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 여기 병이 새로운 기산점으로 다시 몇 년이 흐르면 20년. 그래서 다시 동그라미 20년 취득쇼가 완성된다. 그러면 을은 등기 명의자인 병에게 등기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틀렸죠? 그 다음에 4번요. 어떤 사유로 봐봐. 어떤 사유로 갑에게 다시 등기 소유권이 복귀가 됐다. 그러면 다시 등기를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시효 취득을 주장한다는 말은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만일 병 명의 등기가 원인 무효 이렇게 돼 있나요? 병 앞으로 돼 있는 등기가 무효이죠. 을은 갑을 뭘 해서 대위해서 병에 대하여 등기 말소를 말 수 없다. 청구할 수가 없다 그랬는데 봐봐. 만약에 병 등기가 무효이죠. 병 등기가 무효면 결국 누가 소유자라는 거다? 갑이 소유자죠. 근데 갑이 말소를 해야 되는데 말소를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면 을이요 갑을 대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원래 1번 갑에서 2번 지금 병으로 되어 있는데 이 병의 등기가 무효죠. 그러면 을이 갑을 대해서 병 등기를 말소를 해. 그럼 등기가 누가 앞으로 간다? 갑 앞으로 가죠. 그러면 갑한테 뭘 한다?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대위에서 말소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40번 하나 더 볼까요? 140번. 자, 1번. 을이 갑으로부터 아직 등기를 격려받지 못했다. 여기 봐봐. 등기를 못했다 해서 갑이한테 토지 인도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맨 끝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자, 2번은요. 갑이 을로부터 시효 완성을 이유로 등기 청구를 받은 후 줄고 청구를 받은 후 소유권 상실을 염려하여 선의의 병에 줄고 병에게 매도하여 등기를 해준 경우 등기
그러면 이것은 병이 소유자가 돼. 병이 소유자. 그러면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한다 못한다? 못하지. 여기 봐봐. 여기 알면서 20년이 된 것을 알면서 병한테 처분했죠? 우리 이것을 뭐라 한다? 불법행위, 불법행위 책임, 불법행위 책임 이렇게. 3번 병이 갑의 불법행위에 줄고 적극가담. 여기 적극가담, 적극가담. 그러면 적극가담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거기까지 그것은 무효 이렇게 무효. 을은 병을 상대로 등기를 청구한다. OX, X 안 돼. 그러면 안 돼. 병 등기를 무효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됐어? 갑을 대위해서 등기 말소 후 갑을 대위해서 등기 말소 후 을 앞으로 이전 등기, 을 앞으로 이전 등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지금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어. 여기 완성이 됐는데 아직 등기 안 했어. 아직 등기 안 했어도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다음에 갑은 을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받은 후. 그러면 봐봐. 갑은 을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받은 후 이 말은 갑은 을이 20년이 됐다는 것을 안다 모른다? 알아. 알면서도 제3자인 병과 통정하여 허위로 병 앞으로 이전 등기, 무효. 허위로 하면 무효죠? 네. 무효니까 병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해야 되겠죠? 네. 어떻게 말소한다? 갑을 뭐래서? 대위해서. 을은 갑을 대위하여 말소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취득시효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런데 이제 취득시효는 문제가 조금 많은데요. 여러분 이것은 나중에 문제풀이하면서 다시 한번 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세요. 이제 뭐가 있냐? 등기부 취득시효. 등기부 취득시효가 있어. 우리는 지금 점유 취득시효를 했죠? 등기부 취득시효는 이때의 등기는 적법한 등기, 그 다음에 무효인 등기 다 포함해. 다 괜찮아. 그럼 등기부 취득시효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의 부동산에는 등기가 몇 개 있어야 돼? 하나가 있어야 돼. 요즘 여러분 등기법 배우나요, 지금요? 등기법 들어갔어요? 왜 아직도 안 들어갔어요? 등기 들어갔죠? 1번 여기서 갑이었어요. 2번 여기 을이에요. 을의 등기가 위조가 됐어요. 위조. 여러분 토요일날 등기가 당연히 들어갔겠죠. 등기가 위조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봐봐. 등기가 무효죠? 그럼 누가 소유자? 갑이 왜 갑이 소유자죠? 그러니까 그걸 왜 갑이 소유자로 한다고 했어, 그거를?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효력 전송 요건이 아니다. 무슨 요건이다?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갑이 소유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을이요, 이걸 3번이요, 병한테 팔았어. 그럼 병은요, 아무것도 모르고 무효가 아니고 유효라고 생각하고 샀다 이 말이죠. 그럼 병은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병은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왜 못한다? 왜 못해? 무슨 말이었죠?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죠? 그러면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면 그 다음 사람의 등기는 무조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소유자 아니죠? 소유자가 4번이요. 정도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정도 소유자가 아니에요. 병하고 정하고 모두 다 소유자가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병이나 정은 모두가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병이라는 사람이 4년을 등기하고요. 이 사람이 6년을 등기를 해요. 합해서 몇 년이죠? 10년이죠? 10년간 등기되어 있고 10년간 합해서 10년이 되면은 점유하게 되면 알겠죠? 10년.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원래는 등기에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면 그 다음 사람은 무조건 다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야 되겠지만 알겠죠? 내 앞에 있는 사람하고 나하고 두 개를 합해서 모두 몇 년이 되면 10년이 되면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 그것을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그래.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등기를 승계하죠. 앞선 등기하죠. 물론 내 것만 10년이 돼도 되죠. 점유도 승계를 하죠. 그런데 점유를 승계하면 뭐도 승계한다? 하자를 승계를 하죠. 이때 점유는 어떤 점이냐? 우리가 점유 취득시효에서는 무슨 점유라고 그래? 자주점유, 그 다음에 무슨 점유? 평원점유, 공연점유죠. 공연 몇 년이죠? 20년이죠, 점유는. 그런데 등기부 취득시효는 자주평원 공연에다가 선의점유, 그 다음에 무과실 점유를 더 포함해. 등기부 취득시효는 이 두 가지가 더 포함이 돼.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돼요? 자주평원 공연 선의점유는 뭐가 된다? 추정이 된다.
무과실은 추정된다 안 된다? 추정이 안 된다. 이렇게 배웠죠? 자, 그다음에 여기요. 이 선의 무과실은 점유에 관한 것이에요, 등기에 관한 것이에요? 이게 중요해. 등기부 치우시니까 점유에 관한 것이다, 등기에 관한 것이다. 뭐에 관한 것이다? 그럼 점유라고 땡땡 점유라고 돼 있네. 여기 점유라고 돼 있네. 점유. 그래서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다. 점유에 관한 것이다. 이게 중요해. 선의 무과실은 점유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무과실 점유는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고 추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지금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되시죠? 지금 이것을 우리는 취득쇼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어떻게 한다? 이 사람은요, 이 병은 즉시로 소유권을 취득을 해. 즉시로 소유권 취득해. 그런데 이 등기는 적법이고 무효이고 다 관계없는데 이렇게 무효인 등기가 돼도 할 수 있다니까. 그런데 뭐는 안 되냐? 여기서 무효 등기에서 이중 보존 등기. 이러면 이중 보존 등기의 경우는 절대로 안 돼. 왜냐? 우리는 등기부 취득시에서 등기란 것은 1부동산 1등기를 원칙으로 해. 그러니까 이중 보존 등기에서 무효가 된 등기를 기초로 해서는 등기부 취득시효가 안 돼. 자,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합해서 10년이라고 그랬죠? 합해서 10년은 을의 것까지 합하면 큰일이야. 을의 것까지 합하면 절대로 안 돼. 왜냐? 을은 등기소를 위조했단 말은 을은 남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주다, 타주다? 타주가 된다. 타주. 선이다, 악이다? 악이가 되죠. 그래서 안 돼. 그러니까 을은 빼고 병정권만 합해야 돼. 알겠죠? 이것을 등기부 취득시효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 우리가요, 여기서 무주물 선점이라고 했어요. 무주물 선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무주물은 뭐죠? 무주는 소유자가 없는 거죠? 소유자가 없으니까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선점이죠. 먼저 점유하다. 선점, 점유. 이것을 우리 뭐란다? 자주 점유를 하다. 자주 점유. 그럼 무주물 선점을 할 때는 자주 점유. 무주물이라는 건 뭐다? 무주물은 무주의 동산과 무주의 부동산이 있어. 이 무주의 부동산은 언제나 국유가 돼. 무주의 부동산은 언제나 국유. 근데 여기요, 무주의 동산이 있죠? 그럼 이게 무주의 동산 어떻게 해요? 동산? 무주의 동산? 이런 무주의 동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동산은 원칙은 선점이 돼. 선점이라는 것은 뭐다? 먼저 점유한 사람이 짱이다. 다른 말로 이것을 원시취득인데, 원시취득이라는 것은 소유권을 뭐란다? 취득한다 이 말이지, 개인이. 그런데 무주의 동산이라고 할지라도 학술이나 기회나 고고에 중요한 재료가 되면 이것은 국유가 돼, 국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정도가 문제야. 첫 번째, 무주물은 먼저 산에 있는 산토끼죠. 주인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내가 먼저 잡은 사람이 짱이라고. 그래서 뭐냐? 소유의 의사 자주 점유를 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무주의 부동산은 언제나 국유니까 선점이 안 된다. 세 번째, 무주의 동산은 원칙적으로 선점이다. 그런데 언제나 선점인 것은 아니다. 동산이라고 할지라도 학술이나 기계 고고적인다. 거래청자, 이런 신원 아빠들 거래청자 있죠. 그 거래청자는 뭐가 된다? 국유가 돼. 거래청자는 동산이잖아요. 그래도 국유가 돼버려. 국가로부터 보상만 받아, 보상만. 알겠죠? 그러니까 무주의 동산이 언제나 선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 중요한 것이에요. 무슨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유실물 습득이 있어요. 유실물. 그럼 유실물이요. 여러분 어제 비 왔나요? 그럼 비가 오는 날 여러분 만약에 학원에 왔어. 우산을 가져왔단 말이죠. 학원 집에 가려니까 비가 안 와. 우산을 놓고 갔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요 그 우산을 버렸느냐? 그러면 소유권의 포기죠. 모르고 갔단 말이죠. 그걸 유실물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 유실물은 습득한 자는 신고를 해야 돼. 그래서 권리자가 6개월 이내에 아무 말이 없으면 내 것이다. 6개월. 이 한마디만 중요해. 그 다음에 매장물이라는 것이 있어. 매장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오래된 집에서 발견된 매장물. 오래된 집에서 뭐가 나온다? 뭐 예를 들어서 훈민정음 해리보이 났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땅속에서 금괴가 나왔다 이 말이죠. 그걸 매장물이라고 그래. 이런 매장물은 발견하면 신고를 하고 1년. 이건 1년이야. 이건 몇 개월이고? 6개월이죠. 아직 시험이 안 났어. 둘 다 옛날에 6개월, 1년이었는데 6개월로 바뀌었다고. 유실물이니까 6개월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유실물이니까 6개월이냐? 헷갈려, 이게. 1년이냐, 6개월이냐. 유실물은 6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뭐다? 6개월이고. 매장물이 몇 년이다? 여전히 1년이다. 근데 이 매장물을 타인의 토지나 타인의 물건에서 발견한 경우가 있죠. 물건. 타인의 토지나 물건에서 발견하면 그 발견자하고 누구하고 소유자가 뭘 한다? 절반의 절반. 발견자와 소유자가 절반의 절반. 그걸 매장물이라고 그래. 매장물. 그래서 무주물, 그 다음에 뭐다? 유실물. 그럼 뭘 한다? 매장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여러분 얘기한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이걸 뭐 시험에 자주 나온 것은 아니죠. 간단히 끝나잖아요. 그 다음에 첨부라고 하는 것이죠. 첨부. 첨부는 뭐가 있냐? 여기서 부합이 있고, 그 다음에 혼하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 가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가공은 뭐냐? 타인의 동산, 반드시 타인의 동산에 노력을 해가지고 노력을 해가지고 동산에 노력을 해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 이걸 가공이라고 그래. 가공. 그러면 타인이 뭐냐? 타인 내 거면 절대 안 돼. 타인의 동산 뭐냐? 밀가루죠. 이 밀가루에다가 재료, 이걸 재료라고 그래. 재료. 밀가루에다가 제빵, 노력을 해. 제빵을 해서 케이크를 만들어. 케이크를 만든다. 그 다음에 여기 뭐다? 동산이죠? 소고기죠? 소고기에다가 요리를 해서 스테이크를 만든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새로운 물건이라고 하고 이것을 재료라고 그래. 그럼 누가 소유자가 되냐? 재료주의가 원칙이에요. 재료를 댄 사람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만약 이런 봐봐. 소고기하고 케이크, 스테이크하고는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나지만 여기 보면 밀가루하고 케이크하고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밀가루는 2,000원, 케이크는 2만 원이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때는요, 재료를 댄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물건을 만든 가공주의라고 하는데 가공을 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밀가루 소유자한테 2,000원 주면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가공이라고 그래. 이런 봐봐요. 목재에다가 뚝딱뚝딱 목공이죠? 못 박아서 뭐다 책상 의자 만들죠? 이것을 말한다 가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산이야, 동산. 그런데 부동산은 가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원칙은 누가 소유자다? 재료주의, 재료를 댄 사람. 예외적으로 누가 소유자다? 현저히 다 얘기할 때는 가공주의, 이렇게. 알겠죠? 그럼 혼화는 뭐냐? 혼화라고 하는 것은 참기름하고 들기름하고 섞어봐. 그러면 섞어서 흔들고 나서 다시 분리할 수 있어, 없어? 그걸 혼화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요, 여기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 쌀 한 가마냐고 철원군에서 나온 쌀 한 가마로 두 개를 섞었어. 분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걸 혼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부합은 부동산의 부합, 부동산의 부합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냐? 동산 간의 부합이 있어, 동산 간. 동산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18K 금반지하고,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반지가 붙었다, 이 말이죠. 둘 다, 동산인데, 하나로 붙어가지고 부합이라는 걸 뗄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누가 소유자가 돼야 돼요? 18K 주인이 소유자가 돼야 돼. 다이아몬드 반지가 소유자가 돼. 우리가 딱 보면 어디가 더 주죠? 우리가 다이아몬드 반지라고 하지 그것을 금반지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뭐다? 주하고 종을 구별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주하고 종을 구별할 수 있으면 누가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죠. 다이아몬드를 제출한 사람이. 주종을 구별할 수 없다? 주종을 구별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안 된다? 그러면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그래서 부합 당시 가액 비율로 공동소유, 공유를 하는 거예요. 18K 한 돈하고 14K 두 돈이 섞였다 이 말이죠. 그러면요, 어디가 주고 어디가 종이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죠. 그럴 때는 부합될 당시 18K 한 돈값하고 14K 두 돈값의 비율로 공동소유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주종을 구별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부합 당시이지 뭐라고 얘기하면 절대 안 된다. 현재 가격 그러면 큰일 나. 부합 당시. 그럼 부합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럼 봐봐. 부동산에 부합이 됐다 이 말이죠. 여기 1층이 부동산이에요. 2층은 뭐냐? 2층을 중축을 했어. 중축. 이 중축한 것이 독립성이 있느냐? 독립성이 있다는 것은 2층은 1층의 구성 부분이다 아니다? 아니다. 다른 말로 2층은 1층에 달라붙었다, 달라붙지 않았다. 그 다음에 소유권에 뭐가 된다? 객체가 된다 이 말이죠. 이 말이 다 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이게 독립성이 없다. 그럼 뭐다? 그것은 구성 부분이다. 여기서 뭐다? 부합이다. 여기서 뭐다? 소유권에 뭐가 된다? 객체가 된다 이 말이죠.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자, 독립성이 있다는 것과 없다는 걸 지금부터 설명을 해. 독립성이 있다. 그럼 이것은 뭐다? 이것은 건물벽이죠. 건물벽인데 여기에 뭐가 있다? 여기에 벽시계가 붙었다 이 말이죠. 그럼 벽시계 어때요? 벽시계는 벽의 구성 부분이 아니다. 아니죠. 저 벽시계 구성 부분이야? 아니죠. 부합이다. 부합은 뭐냐? 한번 달라붙으면 뗄 수 없거나 달라붙은 걸 뗄 수는 있는데 떼도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부합이라고 그래.
이러면 시계 봐봐, 시계. 이거 떼가지고 저쪽 소광시에다 붙이면 돌아가 안 돌아가? 돌아가죠. 그러니까 독립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봐. 뒤에 지금 우리 지금 뒤에는 벽지가 발라져 있죠? 저 벽지를 뗄 수 있어 없어? 있죠. 떼가지고 다시 다른 방에다 붙일 수 있어 없어? 없죠. 다 찢어지니까. 페인트를 벽에다 딱 바르죠. 수포는 빡빡 긁어낼 수 있어 없어? 없죠. 있어? 그거 대단한 집이에요. 알겠죠? 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부합이라고 그래. 부합. 알겠죠? 그럼 봐봐. 여기 봐봐. 지금 보면 우리가 여러분요 페인트다 벽지다를 구별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 이게 봐봐. 이걸 이렇게 페인트 통에 들어있는 건 페인트라고 그래. 근데 이걸 뚜껑을 열어서 벽에다 바르죠? 벽에다 바르면 지금 흰색 페인트가 칠해져 있죠? 저기 봐.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죠? 흰색? 저건 벽이에요, 페인트예요? 저걸 보고 페인트라고 하면은 알겠죠? 저건 벽이지 페인트가 아니라고. 벽이지. 저걸 벽이다 그래야지. 저건 뭐예요? 흰색 페인트인데 그러면 안 되지. 알겠죠? 왜냐면 페인트는 빡빡 긁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벽에 달라붙어 있죠. 벽의 구성 부분이라고. 알겠죠? 내 말 지금 이해됐나요? 그럼 봐봐. 뒤에 있는 벽지. 롤에 이렇게 감겨져 있는 것을 뭐라 한다? 벽지라고 하죠. 벽지. 이걸 벽지에 독립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고팔고 하는 거죠.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벽에다가 풀을 칠해가지고 벽에다 발랐어. 그러면 저기를 뭐냐 물어보면 벽이라고 해야지. 저걸 뭐냐 그러면 벽지라고 하면 안 돼. 전 벽지가 아니에요. 전 벽인 것이에요. 알겠죠? 벽지가 발라져 있는 벽이라고. 그러니까 뭐라 한다? 벽지를 뭐라 한다? 벽지는 벽의 구성 부분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독립성이 없다는 말은 뭐냐? 1번이 여기가 벽이죠. 1층이. 여기가 뭐가 있다? 벽지가 발라져 있다 이 말이죠. 벽지는 벽의 구성 부분이고 벽지는 뗄 수는 있지만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그걸 부합이라고 하고 벽에다가 벽지 발라놓고 나서 벽지만 따로 사고팔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소유권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지금 아시겠죠? 여러분 봐봐. 내 인간의 신체 내 몸이에요. 내 몸에 지금 뭐가 있죠? 팔이 있죠? 팔은 지금 어때요? 달라붙어 있어? 떨어져 있어? 달라붙어 있죠. 그러니까 팔은 신체의 구성 부분이죠. 신체 구성 부분 부합이란 말이죠. 따로 사고팔고 할 수 있어 없어? 없다고. 그래서 여자들 머리카락은 뭐죠? 신체 일부죠. 그러니까 머리카락은 지금 머리는 신체 일부고 구성 부분이고 부하부이고 사고팔고 할 수 없다고. 머리카락을. 그런데 그것을 뭐 한다? 잘라. 머리카락 자르죠? 그럼 가발용으로 팔고 사고팔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잘랐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머리는 내 신체 구성 부분이 아니다? 아니다. 달라붙었어? 안 붙었어? 안 붙었죠. 사고팔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머리 잘라서 파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 이 말을 이해를 해. 이 말을 부합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렇게 독립성이 없을 때는 뭘 한다? 비용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비용. 봐봐요. 내가요 지금 페인트 한 통 가져왔어. 페인트 한 통을 가져왔는데 어떠냐? 그래서 가져왔을 때는 그냥 독립성 사고팔고 할 수 있는데 벽에다 발라다 그래서 페인트를 벽에다 발랐단 말이죠. 발라놓고 나서 뭘 한다? 뭐죠? 페인트 주인이 나한테 뭐라고 그래요? 나한테 돈 달라고 그래야 안 그래요? 돈 달라고 하죠. 왜? 가져왔을 때 내가 나 돈 못 주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 발라 안 발라? 안 바르고 가져가겠죠. 바르면 돈 주겠다 하죠. 그럼 이 사람 페인트를 벽에다 바르죠. 가져올 때는 자기 거야. 근데 이 페인트를 벽에다 바른과 동시에 내 거 돼버려.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돈 달라니까 내가 돈 없다 가죠? 그럼 저기다 다시 페인트에다가 똥깨하고 싸놨다 해봐. 예를 들어서 벽에다가.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이다? 그러면 벽을 손괴한 것이야. 그건 손괴죄가 돼. 왜? 벽을 칠하자마자 그 벽은 누게 된다? 내게 되는 거라, 내게. 자기 게 아니라고. 그걸 뭐란다? 부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돈 안 준다 해서 다시 벽지를 찢었다. 그걸 손괴죄라고 하는 거라니까. 알죠? 다 자기가 발라놓고 자기가 형사 고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때 뭐라 해야 돼? 돈 달라고 해야죠. 돈을 안 주면 뭐를 해?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 말을 이것을 부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알겠죠? 앞으로 이제 여러분요, 부합이다. 이런 말이 자주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우리가 소유권에서 이제 마지막이 뭐냐? 공동 소유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공동 소유라고 해서 내가 좀 더 설명을 하는데 되게 간단해요. 되게 간단한데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뭐 어렵게 느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말은 설명을 똑바로 할 거니까 여기 한번 봐봐. 우리가 공동 소유는 뭐가 있냐? 공유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합유라고 하는 것이 있고 총유라고 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먼저 이제 A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A를 공유는 뭐냐? 사실 상속 재산이에요. 상속 여러분 봐봐요. 자식이 3명 있는데 아버지가 사망했어.
아버지가 3억을 남겨놨단 말이죠. 그럼 자식은요 1대1로 상속하는 거예요. 내 몫이 무조건 얼마다? 3분의 1인 것이에요. 3분의 1. 그럼 무조건 내가 1억 갖는 거예요. 무조건. 법에서 뭐라 하든 말든. 합의는 뭐냐? 합의는 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합. 그 다음에 여자들 계모임인데 이때 계모임은 낙찰계가 아니고 순번계를 얘기해요. 순서로 돌아가는 거. 그러면 조합이라는 것은 뭐냐? 농협협동조합 그거 아니에요. 조합은 세 사람이 돈을 모아가지고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걸 조합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다음에 총류는 뭐냐? 총류는 교회라든가 종중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분요 요즘 말하는 재건축 조합이라든가 이것을 총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봐봐요. 교회에다가 내가 아무리 많은 헌금을 했어. 교회에다가 헌금을 해도 내가 그 교회를 나올 때는 벽돌 한 장이라도 업고 나올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죠. 놓고 나와야 되죠. 그럼 여러분 교회를 보면요.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낸 사람이 보통 보면 있죠. 돈 많이 헌금 많이 내잖아요. 돈 없는 사람 헌금을 못 내잖아요. 그래도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국수 먹을 때는 똑같이 먹는 거죠. 헌금 많이 한 사람 두 그릇 먹고 헌금 안 낸 사람은 한 그릇 먹고 그게 아니잖아요. 헌금을 내든 안 내든 똑같이 먹는 거죠. 헌금 안 낸 사람이 더 빨리 먹는다고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왜요? 창피하니까요. 빨리 가서 먹고 도망가야죠. 알겠죠? 근데 헌금 낸 사람은요. 누가 자기를 좀 알아줘야 돼. 그러니까 어스는거리다 보면 국수가 어때요? 그 사람 항상 국수가 불어 터진 건 먹어. 알겠죠? 그런데 헌금 안 낸 사람은요. 미안하니까 빨리 먹고 도망가야 되니까요. 아주 쫄깃쫄깃한 국수를 먹고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다? 이 말이 무슨 말이다? 우리가 교회는 총류죠. 총류? 총류인데 총류는 헌금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자기 몫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없으니까 돈을 낸 사람이든 돈을 내지 않는 사람이든 그 교회 교인은 그 교회의 모든 것을 그대로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요. 총류의 경우는 뭐가 없다? 지분이 없다 이 말이죠. 지분이라는 것은 자기 몫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먼저 뭐냐? 정관이나 규약, 정관이나 규약을 봐야 돼. 정관이나 규약이다. 뭐라고 어떻게 한다고 써야 돼. 정관이나 규약이 없다? 그러면 사원총회 결의로 해야 돼. 사원총회는 교회는 교인총회, 종종은 종중총회, 재건축 조합은 조합원총회를 해야 돼. 그래서 총회를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대표자 개인 명의로는 절대로 안 돼요. 단체 명의로 해야 돼. 단체 명의로 소송을 하고 단체 명의로 등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보면 요즘 교회들이 논란이 있는 데가 있어 없어? 있죠. 그런데 보면 그 목사 개인의 이름으로 뭘 해놓은 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안 된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자, 그 다음에 합의는 뭐죠? 공유는 뭐냐면 지분이 있어. 그럼 자기 몫이, 지분 자기 몫이에요. 네. 합의도 여러분요 봐봐요. 공동으로 투자해서 공동 사업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도 뭐가 있다? 여기도 지분이 있죠. 그런데 여기는 공유는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어. 지분 처분의 자유. 그래서 지분을 자기 맘대로 처분해. 이 지분 처분을 금지하면은 그것은 무효가 돼. 무조건 자기 멋대로 처분해. 그런데 합의는 공동으로 사업하는 거니까 자기 멋대로 지분을 처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안 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 한번 볼까요? 여러분요 동창회끼리 이렇게 5명이서 이렇게요 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한 친구가 가다가요 다른 같은 고등학교 동창을 또 만났어. 너 지금 뭐하니? 나 여기서. 너 언제부터 사니? 나 언제부터 이사 왔어? 야, 우리 누구 5명 우리 계모임 하잖아. 이렇게 얘기해. 그럼 나도 거기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럼 너도 내일부터 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안 되죠. 와서 물어봐야지.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한 여자가 뭐라고 한다? 나 걔하고 옛날에 싸웠잖아. 뭐 가지고 싸워서 리본 한번 빌려달때 안 빌려줬잖아. 우리나라 여자들은 뭐 보면은요 아주 조그만 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 아, 그러면 나 걔 들어오면 나 나갈래.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 전원. 이게 중요해. 알겠죠? 그런데 그냥 공유는 내 멋대로 처분할 수 있다니까. 그럼 여기는 어때요? 자기 멋대로 처분한다는 것은 공유물 분할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 분할을 자기 멋대로 청구해. 그런데 분할, 금지, 특약을 할 수 있어요. 특약은 몇 년을 범위안해서 5년, 5년을 범위안해서 등기할 수 있고 다시 5년을 모아서 한번 연장할 수는 있긴 있어. 근데 분할 청구는 자유예요. 자유인데 예외적으로 분할, 금지, 특약을 하고 5년의 범위 안에서 등기를 해야 대항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합의는요, 합의물 분할이 없어요. 조합이 해산이 됐을 때는 할 수 없이 분할. 해산됐다는 것은 계모임이 깨졌다 이 말이죠. 그럼 내 거 다시 돌려받아야 되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우리 뭐란다? 공유다, 합유다, 총유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뭐라 나오냐? 여기다가 삼형제가 있는데
삼형제가 돈을 내가지고 땅을 샀어. 삼형제가 아무 어렵이 땅을 샀다. 그걸 공유라고 그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땅을 샀다. 그걸 합유라고 얘기해. 아버지, 조상의 묘를 쓰기 위해서 땅을 샀다. 그걸 총유라고 얘기해. 잘 알아. 그냥 세 사람이 땅 샀다. 뭐? 공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땅 샀다. 뭐? 합유. 조상의 묘를 쓰기 위해서 땅을 샀다. 총유라고 얘기해. 알겠죠, 지금? 자, 그걸 알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러면 이제 공유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려면 뭐를 해야 되냐? 먼저 여러분요, 지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 그러면 지금부터 상당히 중요해. 갑의 지분은 3분의 1이고, 을의 지분은 3분의 1이고, 병의 지분은 3분의 1이에요. 우리 여러분요, 일물 일권이죠? 네.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소유권이 있어야 되죠? 네. 토지는 지금 한 개죠? 네. 소유자가 지금 몇 명이에요? 3명.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안 돼.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럼 이것은 무효라고. 알겠죠? 네. 그런데 우리가 지분이란 게 뭐야? 지분. 지분이라는 것은 이 지분을 다 더해봐. 다 더해. 지분을 다 더하면 얼마가 된다? 이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얼마예요? 9분의 3 그러면 난리가 나.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이 어려우면 아침에 9시에 노란 차가 왔다가 간다. 알겠죠? 같이 살짝 동승했다가 갔다 오면 가르쳐줘. 얼마라고? 1이라고. 이것은 뭔다? 한 개의 소유권이다. 이렇게. 소유권이 한 개예요. 그래서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그러면 한 개죠. 그럼 봐봐. 사람이 여러 명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유권이 몇 개다? 한 개다 이 말이죠. 이 한 개가 양으로 나눠졌죠. 분량적이라고 그래. 분량적, 이것을 일부라고 그래. 일부. 일부분이죠. 이것을 얼마다? 3분의 1이죠. 3분의 1을 뭐란다? 이것을 지분이라고 해. 이것을 뭐란다? 양적으로 분할되어 있다. 양적 분할설이라고 그래. 그래 우리가 지분은 마치 소유자가 3명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몇 개다? 한 개다. 소유권이 한 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게 지분이죠? 지분은 그럼 어떻게 한다? 먼저 공유의 등기를 해. 공유의 등기라고 플러스 지분의 등기를 해야 돼. 그런데 지분의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를 하지 않죠? 그러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을 해. 이 말을 해야 돼. 등기하지 않았단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그럼 이러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 등기법을 앞으로 여러분 배울 거란 말이죠. 등기법을 배우면 공유 등기라는 게 나오죠. 공유 등기에서 등기부를 보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 있어. 공유자, 공유자, 갑, 을, 병 이렇게 돼 있어. 공유자. 그러면 갑을 뭐란다? 갑을 지분 3분의 1 여기 뭐란다? 지분 3분의 1 지분 3분의 1 이렇게 얘기해. 여기는 갑하고 을하고 병을 뭐란다? 공유의 등기라고. 공유 이것을 뭐란다? 이것을 지분의 등기라고 그래. 이걸 반드시 해야 돼. 그런데 공유의 등기를 했는데 지분은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그런 경우는 그냥 다 같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해버려. 균등. 등기를 안 했단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이요. 공유자가 지분권자가 이렇게 지분권자가 이렇게요. 갑하고 을이 이렇게. 갑하고 을 그러면 아무 말이 있어 없어? 없죠. 우리가 등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분수로 나타내야 돼. 왜? 지분은 얼마로 한 개가 나누어져 있으니까 반드시 지분이 있어야 돼. 분수로 나타내야 돼. 그런데 아무 말이 없잖아 지금. 아무 말이 없죠 지금. 그러면 균등한 걸로 봐. 얼마? 2분의 1로 봐. 여기는요 공유자가 공유자란 말은 몇 명 이상이다? 2명 이상이죠. 지분권자다. 지분이 바로 공유다 이 말이죠. 2명 이상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얼마라고 지금 분수로 나타나서 안 나타나서 안 나왔죠. 그럼 이것은 얼마다? 2분의 1로 봐. 2분의 1. 균등이니까. 왜요? 공유는 최소가 몇 명 이상이다? 2명 이상이죠. 그러니까 공유자가 누군지 모르겠어. 2분의 1. 지분권자가 몇 명인지 모르겠어. 지분권자가 2분의 1이다 이 말이죠. 3명이면 3분의 1이고 4명이면 4분의 1이죠. 7명이면? 아무 대단히 어려운 말인데요. 7분의 1이죠. 그러니까 아무튼요. 그런데 최소 단위가 명이 최소 단위가 2명이니까 2분의 1이라고 그래. 알겠죠? 지금 2분의 1? 네. 알겠죠? 균등한 것을 추정을 해.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으면 그냥 2분의 1이야. 3명이면 3분의 1이겠죠.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실제 있죠. 실제 지분하고 등기부상 지분이 다를 수가 있죠. 실제는요. 갑의 지분은 3분의 2, 을의 지분은 3분의 1이죠. 등기부는요. 갑의 지분은 3분의 1, 을의 지분은 3분의 2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됐으면요. 이렇게 됐으면 공유자간은 3분의 2, 3분의 1 이렇게. 실제로 가. 그런데 제3자. 항상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제3자란 말이 나오면요. 제3자는 등기만 쳐다봐. 등기부. 제3자 등기. 그러니까 만약에 원래 을의 지분은 3분의 1밖에 아니잖아요. 근데 등기가 3분의 2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병이 산 거예요. 그럼 병은 지분을 얼마를 산 꼴이 된다? 3분의 2다. 3분의 2. 만약에 자기가 3분의 1이라고 해서 알면서 샀다 그러면 3분의 1이지만
뭐로 샀다 그러면 3분의 2를 취득하는 거예요. 무슨지 알겠죠?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지분의 탄력성이라는 거 있어요. 지분의 탄력성. 우리가 소유권은 완전한 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 그리고 어떻게 한다?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있어. 각각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야. 근데 갑이 사망했어. 그러면 상속인이 없어. 그러면 갑의 지분은 어떻게 되냐? 을하고 병한테 넘어가. 을하고 병한테. 그러면 을하고 병이 얼마씩 된다? 2분의 1이죠. 또 을이 사망했는데 또 상속인이 없어. 그러면 병한테가 1이 돼. 병이 완전한 소유자. 그러니까 여러분요, 어차피 상속을 하려면 좀 시간이 걸려도 후손이 없는 사람하고 같이 해야 되겠죠? 알겠죠? 무슨 말 알겠죠? 왜요? 죽고 나서 뭐가 없으면 상속인이 없어서 내게 될 수 있으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병이 죽었는데 또 상속인이 없다? 그럼 국가로 가는 거예요. 국가. 이 사람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죠? 이 사람이요? 알겠죠? 국가로 가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권리와 의무죠? 이런 권리와 의무. 이런 권리와 의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런 권리와 의무는 어때요? 권리와 의무는 뭐의 비율로? 지분 비율. 지분의 비율로 권리와 의무, 지분의 비율로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것이.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요. 또 이제 뭐를 보는 것이냐. 이게 이제 지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공유라고 하는 지분을 대강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공유 관계라고 하겠어요. 이건 지분이고, 공유물에 대한 관계, 그것을 공유 관계라고 그래. 공유물에 대해서, 공유물이 토지가 있잖아요. 공유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 공유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사용하고 수익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뭐란다? 보존한다. 그 다음에 관리한다. 그 다음에 처분하고 변경한다 이 말이죠. 처분하고 변경한다.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져. 여러분요, 우리가 공유라는 것을 배우려면 뭐를 알아야 되냐? 지분이라는 것이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 지분이라는 것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걸 이해하기 힘들어. 알겠죠? 그럼 여기 봐봐. 여러분, 토지가 있지, 토지가 갑의 지분 3분의 1, 을의 지분 3분의 1, 병의 지분 3분의 1. 그럼 여기 봐. 갑이 뭐라냐? 우리 3분의 1씩이니까 여기 나누어서 나 여기 농사 지을래? 이렇게. 3분의 1이니까.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오케이. 자, 그럼 봐. 자, 그러니까 우리가요, 지분은 토지를 가지고 보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뭐 차를 봐봐.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각각 1,000만 원씩, 3,000만 원짜리 차를 샀어. 그래서 어떻게 한다? 갑이, 나 이거 나눠가지고, 나 여기만 쓸래? 할 수 있다, 없다? 이게 문제라고. 그러니까 지분을, 땅을 가지고 하면은 왜 그 학생들이 이게 할 수 있다고 하냐? 땅은요, 줄을 딱 그으면 이게 우리가 두부를 칼로 이렇게 나눈 것처럼 나누어진 것인데, 이게요, 지진 나기 전에는 땅이 갈라진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땅이 갈라진 걸 본 적이 없으니까 땅에다가 우리가 돌담을 싸고 경계를 하면 그게 뭐냐? 바로 이걸 뚝 부러뜨릴 때 이 말하고 똑같아.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죠. 관념상으로. 타지는 불안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 토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를 만들었다, 돌담을 쌓았다, 그러면 토지는 두부 한 무를 칼로 두 도막 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눴다 이 말인데 그게 생각이 안 되니까 3분의 1은 3분의 1로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지분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해. 지분을 뭘로 가지고 이해를 하는 것이냐? 차를 가지고 이해하면 돼. 차를 한 대 사서 3,000만 원? 3분의 1씩 우리 나눠서 씁시다.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갑은 그래도 기분이 좋죠. 왜? 팔 게 많잖아요, 얘는. 엔진도 있고. 그렇잖아요? 갑은 괜찮아. 울도 나름대로, 울도 낭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때요? 위에서 빗소리 들으면서, 앞에 뒤가 없으니까, 빗소리 들리고, 앉아서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낭만을 또 즐길 수 있죠. 나름대로 시인이면 좀 괜찮겠죠. 알겠죠? 시 한 소리 퍼가면서. 얘는 뭐야, 얘는? 트렁크자, 트렁크. 트렁크는 언제 나와? 영화 보면 항상 트렁크는 시체 보관실이야. 알겠죠? 시체 보관하면. 이게 뭐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지분이라는 것을 뭔가를 이제 이해를 했죠. 그러면 그 지분을 어떻게 사용하냐? 지분은 공유물 어디?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하는 거예요. 지분의 비율을, 전부를. 이게 중요해. 그럼 우리가 3,000만 원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에서 우리가 차를 샀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죠? 2차 전부를 운전하고 다녀야지. 근데 나는 지분이 3분의 1밖에 안 되죠. 3분의 1밖에 안 돼도 2차 전부의 3분의 1만큼의 효력이 미치는 거예요. 알겠죠? 이 사람도 전부의 3분의 1을 미쳐. 그러니까 자기 지분이 3분의 1에서 3분의 1만 뚝 썰어버리면 을의 지분 3분의 1을 침해한 꼴이 되죠.
그러니까 가부들한테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한다? 비율이란 말이 뭐다? 하루는 몇 시간이다? 24시간이죠. 그러니까 세 사람이니까 8시간씩 차 전부를 쓰는 거예요. 한 달에 며칠씩? 10일씩 차 전부를 사용하는 거예요. 1년이면 얼마? 4개월씩 차 전부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걸 지분의 비율이라고 그래요. 비율로 전부를 사용하는 거예요. 전부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분이란 게 무엇인가? 아, 지분은 그렇게 되는구나. 이걸 먼저 이해를 해야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처분하고 변경인데요. 봐봐요, 여러분요. 이렇게 두 개가 한 개로 돼버리죠. 한 개가 두 개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이걸 변경이죠. 이걸 분할한다고 그래요. 공유물 분할. 그럼 어떻게 돼요? 한 개가 두 개로 나누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전원의 동의가 있어요. 전원이 동의를 해야 돼요. 전원이. 혹시 여러분요. 전번 주 우리가 목요일 날 뭘 했냐? 지상권에 대해서 강의해서 지상권 문제 풀이했단 말이죠. 오후 특강에. 목요일 날 오후에 특강에 지상권의 법정 지상권을 가는 것을 설명을 했어요. 법정 지상권. 그 법정 지상권에서 지분만 처분하면 법정 지상권이 아니고, 그 다음에 토지를 갑하고 을하고 병 세 사람이 이 토지를 가지고 있어. 3분의 1씩. 근데 이 토지 위에다 여기다 건물을 짓고 싶어. 건물. 그럼 토지에다 건물을 지어버리면 이 토지를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걸 처분한다고 그래. 이렇게 처분할 때는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 전원의 동의. 전원의 동의를 받아서 건물을 건축해야 돼. 만약에 전원의 동의가 없이 건물을 건축하죠? 그럼 그 건물은 뭘 해야 돼? 철거를 해야 돼요. 그것을 처분행위라고 얘기해. 그래 우리가 공유물에 대해서 변경을 가하거나 이것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 전원이 동의를 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지금 아시겠죠? 뭐가 있어야 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존이 있죠? 여기 관리가 있죠, 관리. 보존은 뭐냐? 보존은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냐? 공유자 전원을 위해서 해야 돼. 전원을 위해서 해야 돼. 전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다? 간단히 하면 불법이란 말이 있어, 불법. 불법이란 말하고 무효란 말이 나오고, 무효. 불법, 무효. 불법 점유란 말이 나오고 무효 등기라는 말이 나와. 그럼 이것은 뭐다? 보존이에요. 보존을 누가 한다? 각자가 불법 점유한 것에 전부의 말소를 청구하고 아니면 반환을 청구하고 그 다음에 무효인 등기에 전부의 말소를 청구해. 말소. 왜요? 각자가 누구를 위해서? 전원을 위해서. 그 다음에 여기 관리죠. 관리 행위는 뭐냐? 임대해 주는 거야. 임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었냐? 지분 과반수가 있어. 처음으로 나오죠? 과반수가 있어야 돼. 지분이 과반수 뭘 할 수 있냐? 점유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지분, 공유자가 과반수 아니에요? 지분이 과반수가 있으면 임대할 수도 있고 점유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임대할 수도 있고 점유할 수도 있다. 지분이 얼마면? 과반수면 과반수. 자, 그럼 지금부터 봐봐. 우리가 공동소유로 공부를 할 때는 뭐만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이냐? 과반수냐 소수냐 이것만 하면 돼. 과반수의 반대가 그냥 소수다 이렇게 하면 돼. 그럼 과반수 봐봐. 여기가 10이에요. 여기가 0예요. 여기가 5예요. 그럼 5를 뭐라고 그래? 5를 얼마라고 그래? 2분의 1이죠. 2분의 1을 뭐라 한다? 과반수. 맞아 틀려? 아니에요. 2분의 1 뭐라고 그래? 2분의 1은 반절이죠. 그래서 반수라고 그래. 반수. 2분의 1 반수라고 그래. 과반수 뭐예요? 반수를 초과하는 걸 과반수라고 그래요. 얼마가 돼야 돼? 6부터를 과반수라고 그래요. 알겠죠? 2분의 1은 반수라고 그래. 이걸 이해를 해야 돼. 그러면 뭐라고 나오냐 시험에요? 갑의 지분이 2분의 1, 을의 지분이 2분의 1 이렇게 나와. 그러면 갑과 을의 지분이 각각 2분의 1밖에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2분의 1이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것을 뭐라고 그래? 반수라고 그래. 반수. 그걸 반수라고 한다고. 반수가 아니라고. 그냥 반수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걸 넘은 걸 과반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요, 소수는 뭐냐면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걸 소수라고 하고 과반수는 어떤 과반수는 3분의 2 가장 많이 나온 게 4분의 3 그 다음에 5분의 3 또는 5분의 4를 얘기해. 알겠죠? 이것만 우리는 뭐란다? 과반수라고. 물론 뭐 7분의 4도 과반수죠. 그게 나오기 힘드니까 보통 3분의 2가 주로 나올 거예요. 아니면 4분의 3 이렇게. 이걸 과반수.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을 뭐란다? 반수라고 해요. 반수. 그러니까 반수만 되면은 임대를 줄 수 없어. 그러니까 봐봐. 내가 지분이 3분의 1인데요. 그럼 내 몫이 3분의 1이란 말이죠? 3분의 1만큼 점유. 점유하려면 과반수가 돼야 돼요. 그래, 여러분, 지분으로 뭘 살 때는 조심해야 된다고. 내 멋대로 사면 안 된다고. 지분이 봐봐. 지분이요. 갑의 지분이 3분의 2, 을의 지분이 3분의 1이죠. 그럼 이 사람의 지분이 3분의 2잖아요. 이 사람의 지분이 3분의 1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러면 어떻게 돼요? 3분의 2, 3분의 1이죠.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은 이 땅을요, 자기 멋대로 뭐 할 수 있어? 점유할 수 있어. 그러면 3등분 하면 어떻게 하죠? 3분의 2만 점유하는 것이 아니고 다 점유할 수 있다니까요. 다 점유하면은 점유를 전혀 못한 을한테 부당이득 반환만 해주면 돼. 만약에 이 땅을 전부를 농사를 지으면 30만 원의 월세가 나온다. 그러면 자기는 3분의 2니까 20만 원 자기 거고 10만 원만 을의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전부 다 쓰고 을한테 10만 원만 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임대, 월세. 이 땅을 월세를 주고 싶어. 을은 월세를 못 줘요. 을이 월세 임대를 주면 그건 무효가 돼요. 3분의 1,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이 사람이 3분의 2죠. 3분의 2면 이 사람이 월세를 줄 수 있다니까. 임대를 줄 수 있다니까. 알겠죠? 이 사람만. 그럼 임대료를 얼마 받아? 30만 원 받아. 30만 원 받으면 자기는 돈이죠. 자기가 얼마다? 20만 원 갖고 을한테 10만 원만 주면 돼. 자기 멋대로 임대 줘. 자기 멋대로 점유하고. 그 다음에 점유를 못한 을한테는 부당이득 반환만 하면 돼.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수. 암기해야 돼. 공유자가 아니에요. 지분의 과반수. 점유할 수 있고 말 수 있다. 임대할 수 있다. 점유하고 말 수 있다. 임대할 수 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이제 잠깐 이제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잠깐 이제 여러분요, 보면은 뭐가 되냐면 지금부터 말을 잘 봐봐. 말을. 이 딱 두 가지인데 우리가 뭐냐면 딱 여기서 이렇게 갑의 지분 3분의 1, 3분의 2, 을의 지분 3분의 2예요. 1이에요. 그럼 소수밖에 안 되죠? 이 사람이 점유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야. 점유할 수 있어, 없어? 얼마가 있어야 돼? 과반수가 돼야 되죠. 등기 할 수 있어, 없어? 등기? 그 다음에 손해배상, 돈. 딱 세 가지예요. 우리가 공유는요, 우리 책에는 내용이 별로 없지만, 기본서에. 공유는 되게 간단한 거예요. 돈이죠. 돈은 손해배상이라는 것이 있죠. 손해배상. 손해배상하고요. 부당이득이라고 하는 것이 돈. 여러분, 돈은 어떻게 해요? 돈은 부모 자식 간에도 돈 계산은 똑바로 해야지.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돈 계산 똑바로 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손해배상 부당이득이죠. 여기서 누가요? 각자가 뭐만큼요? 지분만큼, 각자가, 이게 중요해요. 각자가. 이런 봐봐요. 이 땅을요, 아버지고 아들내미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데요. A라고 하는 사람이 불법으로 점유해요. 불법으로 점유를 해서 손해배상이 30만 원의 손해배상이 났어. 손해가 30만 원의 손해가 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버지하고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뭐다 간다? 이 A한테 당신의 불법 점유로 우리가 손해를 입었다. 그러니까 나한테 30만 원을 다 주면 내가 아들한테 10만 원을 주겠다. OX. 왜 X다? 아무리 아버지 부모 자식도 동의상 깔끔하게 하고 있죠? 각자가 지분만큼만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은 얼마만 청구해? 20만 원만. 을은 얼마 청구해? 10만 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손해배상하고 돈이란 말이 나오죠? 그러면 각자가 지분만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등기. 여기 등기하고 돼 있나요? 등기하고 돼 있죠? 그러면 등기는 어떻게 하냐? 등기는 지분만큼. 왜? 아까 말했죠? 우리는 공유의 등기와 뭐를 한다? 지분의 등기는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지분만큼은 등기를 해야 돼. 그러면 지분만큼 등기한다는 건 뭐다? 을의 지분이 얼마죠? 3분의 1. 3분의 1을 등기했어. 유효, 무효? 유효. 근데 이 사람이 전부로 등기했어. 전부로 등기. 그럼 돼, 안 돼? 그러면 무효 그러면 안 돼. 전부 속에는 얼마가 들어가 있어? 3분의 1 들어있죠? 그래서 전부에도 3분의 1은 유효니까 이것은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 3분의 2가 무효이죠? 3분의 2가 무효니까 3분의 2만 뭐를 청구한다? 말소를 청구해야 돼. 이게 아주 중요해. 전부를 등기했다 해서 무조건 전부를 말소하면 안 돼. 왜냐하면 지분은 등기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의 지분은 제외하고 말소를 해야 돼. 그 사람의 지분은 뭐라고? 제외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점유. 점유라고 하는 것은 뭐야? 점유는 뭐가 있어야 돼? 점유는 지분 반수. 지분 과반수가 있어야 돼. 이 사람 지금 얼마죠? 3분의 1. 그래서 이 사람은요, 3분의 1만큼 점유할 수 있다, 없다? 점유할 수 없죠? 점유하면 적법이다, 불법이다? 불법점이죠? 봐봐. 불법이란 말이 나온다. 불법.
여기는요, 여기는 무효란 말이 나오죠? 불법이다, 무효란 말이 나온다. 불법이다, 무효란 말이 나온다. 그럼 아까 우리 말했죠? 불법 점유나 무효 등기란 말이 나오죠? 그러면 그거는 무슨 행위를 한다? 보존이다, 보존. 누구를 위해서 보존한다? 공유자 전원을 위해서. 이것은 보존행위다. 보존행위. 보존행위는 누가 한다? 각자가. 무효인 것 전부의 반환을 뭐하고? 청구하고, 전부인 것에 각자가요, 전부의 반환 청구, 전부의 말소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각자가 반환 청구, 말소 청구한다. 각자가. 왜 그러냐? 왜 각자가 무효인 것 전부, 그 다음에 불법적인 것 전부의 말소나 반환 청구하냐? 그건 누구를 위해서? 공유자. 누구를 위해서? 전원을 위해서 전부 반환, 전부 말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전부 반환, 전부 말소 이렇게 청구를 해. 지금 이해됐죠 지금? 그래서 여기요, 전부 반환, 전부 말소 이렇게 청구한다. 이것은 항상 봐봐. 우리가 내 목숨 3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런데 전부를 나한테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니까. 그럼 내가 갖는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공유자 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뭘 하겠다? 보존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무효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불법이라는 말이 나오죠? 언제나 무슨 말이 튀어나와야 돼? 보존. 보존은 누가 해? 각자가 하는 것이야, 각자가. 너무너무 어마무시 간단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봐봐요. 우리가요, 누가 불법이다 관계없어. 제3자가 하든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하든 누가 하든지 간에 관계없어. 누가 불법으로 점유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반환 청구. 누가 무효의 등기라고 했어도 무조건 무슨 청구? 말소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이에요. 돈은 누가 한다? 각자가. 뭐만큼? 지분만큼. 이렇게. 각자가 지분만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여러분요, 이게 공유의 다예요. 뭐 더 이상 할 게 뭐가 있어요? 딱 세 가지라니까. 뭐냐? 점유냐? 등기냐? 그 다음에 돈이냐? 이거라니까. 그런데 만약에 봐봐. 만약에 여기서요, 갑 있죠, 갑. 이렇게 갑의 지분이 3분의 1이고, 을의 지분이 3분의 2예요. 3분의 1은 여러분 가반수죠? 그럼 가반수는 어때요? 가반수 지분은 갑의 동의가 필요가 없어. 소수의 동의가 필요가 없어. 엄청나죠? 동의가 필요 없이 뭐 할 수 있다? 임대할 수 있고 또 뭐 할 수 있어? 점유할 수 있다니까. 임대하고 점유. 근데 우리는 보통 점유라고 잘 안 나와. 왜 잘 안 나오냐? 그럼 우리가 물건을 뭐라고 그래?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죠. 어떻게요?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하죠. 그건 물건이죠. 그러니까 뭐라 나오냐? 점유란 말하지 않고 배타적으로 점유한, 지배한다 이런 말이 나와. 알겠죠? 그건 진짜 점유인데 이게 너무 가반수죠. 그러니까요, 갑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 땅 전부를, 가반수니까 뭐 할 수 있다? 을에게 뭐 할 수 있어? 임차인, 임대를 줄 수 있어. 임차인. 그럼 이 사람은요, 과반수로부터 받았으니까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이죠. 적법점이죠. 우리는 봐봐. 보존행위로서 반환 청구를 하려면 불법 점유가 돼야 되는데 무슨 점이다? 적법점이죠. 그러니까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3분의 1이지만 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3분의 1만큼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차임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왜요? 을이 갑한테, 병이 죄송해요. 병이 을한테요, 90만 원의 월세를 주죠. 그럼 90만 원은 돈이죠, 돈. 돈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 각자가 지분만큼이죠. 그러니까 이 돈을 을한테 주면 을이 3분의 2, 90만 원을 다 먹는 것이 아니고 3분의 2만 먹어. 그러니까 얼마를 먹어? 60을 먹고 나머지 30을 갑한테 돌려줘야 돼. 누가? 을이 갑한테 돌려줘. 그러니까요, 갑은 병한테 30만 원을 청구할 수 없고 을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이죠. 그러니까 3분의 1만큼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인도도 청구를 못해. 3분의 1만큼 인도 청구를 못한다고. 3분의 1만큼 차임 청구를 못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 지금 이 병은 을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적법하게 임대차를 했잖아요. 누구하고? 과반수하고. 갑의 소수 동의 필요 없이 할 수 있으니까. 알겠죠? 이것을 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공유물을 분할한다고 그래. 공유물을 분할할 때는 어떻게 분할하냐? 먼저 협의상 분할을 해. 협의로 분할을 하고, 협의가 안 되면 재판상 분할을 해. 재판상 분할. 여러분 혹시 기억나요? 청구권하고 형성권하고 기억나나요? 네. 청구권은 무슨 판결? 이행 판결. 뭘 한다? 등기를 한다. 형성권은 무슨 판결? 형성 판결.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형성권은 뭐다? 청구권이란 말 앞에 무슨 말이 있어? 매수, 증감, 분할, 소멸이죠.
공유물 분할 청구, 분할 청구. 청구 앞에 무슨 말이 있어? 분할. 우리 이것을 뭐란다? 형성권이죠. 형성권에 관한 판결은 무슨 판결? 형성 판결이죠. 재판상 분할하면 형성 판결이 돼. 형성 판결은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를 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협의는 계약이란 말이죠. 계약. 그러니까 여기서 뭐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돼. 협의로 분할하면 등기해야 소유자가 되고 재판으로 분할하면 등기가 없어도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협의가 되면 더 이상 뭐는 못한다? 재판은 더 이상 못해. 그러면 재판으로 분할할 때는 어떻게 한다? 먼저 현물로 분할을 현물. 현물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땅을 이렇게 나누는 거죠. 현물 분할. 그러면 현물로 분할해서 줬으면 경매를 해. 경매. 경매라면 매각대금 나오죠? 이것을 우리는 대금 분할이라고 얘기를 해. 현물로 분할할 수 없을 때 경매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럼 협의상 분할할 때는 분할의 방법은 현물 분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현물 분할, 현물 분할이 있고 대금 분할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대금 분할, 그다음에 가격 배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자, 그럼 봐봐. 어떻게 하면 이렇게 토지를 이렇게 나누는 거죠. 이렇게 토지를요, 이렇게 병이라는 사람이 갖는 거죠. 병이 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갖는 거죠. 그다음에 토지를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갖는 거죠. 갑이 갖고 을한테는 돈으로 주는 것이고, 병이라는 사람이 갖고 갑하고 을하고 돈으로 나누는 것이고, 아니면 여기는 갑이 갖고 여기는 을이 갖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요, 현물 분할이 어떤 거예요? 1, 2, 3번 중에서 현물 분할이 어떤 거예요? 현물이 3번. 현물은요, 이렇게 두부를 그냥 써는 거죠. 네. 이것이 갑하고 을하고 나눈 걸 현물 분할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여기 돈으로 나눴죠, 돈으로? 네. 갑하고 을하고 각각 돈으로 나누갔죠? 네. 그걸 뭐라고 그래요? 대금이라고 그래요? 가격이라고 그래요? 대금 분할. 그걸 뭐란다? 이 생각을 해봐. 우리가 병이라고 하는 사람, 갑하고 을하고 공유인데 제3자 병이라는 사람이 나왔죠? 네. 제3자한테 팔아가지고 돈으로 나눠간다 이 말이죠? 네. 매매 대금, 경매 대금. 그러니까 제3자란 말이 나오면 팔아가지고, 그래서 대금 분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매매 대금, 경매 대금 이렇게. 가격 배상이라고 하죠. 가격 배상은 것은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다 갖고 나머지한테 돈을 주는 거. 돈으로. 그러니까 너 거 우리가 3억인데 내가 너한테 1억 주고 내가 가져갈게. 가격이라고 그래. 대금은 경매 대금, 매매 대금, 제3자한테 파는 거. 현물은 두 사람이 두부 한 무를 가지고 옆집 가서 어디가? 나 두부 사러 간다. 나도 두부 사고 싶은데 나는 두부 조금만 필요한데 그럼 반절 나눌까? 그래서 사가지고 반절을 뚝 썰죠? 현물 분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물 분할이다. 무슨 말인지 좀 이해되셔요?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분할이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뭐가 한 가지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요 이것이 하나 문제가 돼. 우리가 분할을 할 때 다른 것도 문제가 안 돼. 근데 딱 하나가 문제가 되는 게 있어. 그게 바로 뭐냐? 여기 이렇게요. 갑의 지분이 3분의 2예요. 을의 지분이 3분의 1인데요. 이 지분은 등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분 위에다가 뭘 할 수 있냐? A은행이 돈 빌리고 저당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공유하고 있는 지분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니까요. 그럼 저당 잡고 1억을 빌려줬단 말이죠. 2월 1일이요. 그러면 이 저당권은 언제 없어지냐? 돈 다 갚아야 없어져요. 그런데 아까 말했죠. 지분은 어디에 미친다? 지분은 여기 3분의 1만 미쳐요? 전부에 미쳐요? 아까 자동차 얘기했잖아요. 전부에 얼만큼 미쳐요? 3분의 1만큼 미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저당권도 이 땅 전부에 3분의 1만큼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돈을 갚기 전에, 변제 전에 뭐 되냐? 분할이 된 거예요. 분할이 됐어. 땅이 분할이 돼가지고 어떻게 했냐? 여기서 이렇게 분할이 돼서 이건 갑이 갖고요. 이것은 을이 가진 거예요. 을이. 그러면 여기 A의 저당권, 이 A의 저당권은 어디로 미치냐? 어디에? 여기 을이 받은 이 토지 있죠? 네. 여기에 집중되는가? 이 말이에요. 집중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여기 A는 처음에요. 분할되기 전에 전부에 미쳤잖아요. 네. 아직 돈을 받았으니까 전부에 3분의 1만큼 미치는가? 이 말이죠. 3분의 1만큼. 어떤 것이죠? 집중된다 그러면 안 돼. 아주 중요해. 3분의 1만큼, 3분의 1만큼 전부에 미친다. 왜냐? 이런 봐봐요. 이 사람 여기만 미친다 그러면 안 되지. 왜냐면 이것을 우리는 나중에 뭐라고 하냐? 불가분성이라고 얘기해. 불가분. 나눈다 이 말이죠. 나눌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돈 1억을 받을 때까지 저당권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돈을 분할이 되기 전에는 토지 전부의 3분의 1만큼 미쳤잖아요. 그러니까 토지가 분할되든 말든 아무튼 돈 받기 전까지는 토지 전부의 3분의 1만큼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란다? 집중된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잠깐 이제 문제를 몇 개 한번 풀어본다 이런 말이죠. 문제를요. 알겠죠?
자, 여러분요, 144페이지 봐봐. 144. 144에요. 150번 한번 봐봐. 144에 150번. 거기 보면 공유물 분할이죠? 각 공유자는 줄고,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 줄고 지분의 비율로 맨 끝에 담보 책임을 져. 그 다음에 2번 대금 분할이죠? 이런 대금 분할이란 말이 뭐야? 대금이라는 것은 뭐다? 그렇죠. 매매라든가 경매를 얘기하죠? 경매. 공유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을 지죠. 그럼 1번하고 2번은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럼 3번을 봐봐. 공유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그의 지분 위에 설정된 저당권, 거기를 줄고, 지금 봐봐, 여기요. 지분 위에 저당권이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공유자가요, 저당 채무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가 취득한, 공유물이 분할해서 그가 취득한 분할물 위로 집중된다. OX, X, 집중된다. X하고 써 옆줄 긋고, 공유물 전부 위에, 이렇게. 공유물 전부 위에 지분의 비율로 미친다. 공유물 전부 위에 지분의 비율로 미친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 우리 4번 했어. 4번하고 5번은 우리가 이미 문제 풀이할 때 이미 했단 말이죠. 아니, 특강에서. 봐봐, 여기. 우리가 지분으로 가가지고 지분의 경우 세 가지가 있다고 몇 번을 얘기했어. 우리가 공유하는 대지,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공유하는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려면 어떻게 뭐가 있어야 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전원의 동의가 아니고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를 받아 신축했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법정이 사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의견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분만 처분했다. 지분 5번 봐봐. 지분만 처분했다. 지분만 처분, 법정 사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분만, 토지 공유자 1인이 공유 토지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줄고, 닭이 토지 지분만 전매, 맨 끝에 부정된다. 여러분, 우리가 법정 이상권에서 배웠단 말이죠. 자, 4번은요, 4번은 여러분 뭐냐면 이런 것이 봐. 여기 보면 갑하고 을하고 공유하고 있는 대지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건물을 가지고 있어. 그럼 봐봐요. 공유하는 대지 위에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건물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그러면 누가 그러면 여기다가 뭐죠? 승낙을 했다. 을이 건물 짓는 걸 승낙했으니까 건물이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대지가 분할이 됐어. 분할이 돼가지고 누가 여기 을이 단독 소유가 돼. 단독 소유가 돼. 그리고 여기가 건물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럼 봐봐. 이 을은요, 갑하고 토지를 공유하고 있고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잖아요. 알면서도 토지를 분할해서 자기가 단독 소유를 했죠. 이 말은 건물의 존재를 인정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말한다. 법정지상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법정지상권. 그래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보면 두 번째 줄 단독 소유로 바뀐 경우 이렇게 돼 있죠.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디서 배웠냐? 문제 풀이할 때 다 했단 말이죠. 알겠죠? 물론 이제 다음 주에 다시 하겠지만 다음 주 다시 하는데 그렇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어디를 보시면 공동소유라고 돼 있죠? 자, 공동소유 여러분요, 페이지 147번 봐봐. 147에 공동소유라고 지금 나와 있나요? 147번 나와 있어요? 1번 공유자가 공유물을 불법점 뭐라고? 제3자가 불법점유. 이런 불법점이란 말이 나오면 무슨 말이 튀어나와야 돼? 불법 동그라미하고 써. 거기다가 보존행위 보존. 이러면 147번 보라고. 147번 1번 보존. 옆줄 긋고 각자가 전부 반환 청구. 각자가 전부 반환 청구한 걸 보존이라고 그래. 누굴 위해서? 전원을 위해서. 그래서 공유물을 불법으로 점유하죠. 공유자는 어떻게 단독으로 각자 단독으로 전부의 반환 청구. 알겠죠? 그걸 보존이라고 그래. 이번 부동산 공유자는 자기 지분. 여러분, 자기 지분에 뭘 할 수 있다? 맨 끝에 저당권 설정. 이렇게 자기 지분에다 저당권 설정할 때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 그 다음에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 줄고, 방금 우리 했었죠? 지분의 비율로 무슨 책임? 담보 책임. 이렇게. 자, 4번은 공유자 간의 분할에 관해서 이미 협의가 성립 뭐란다? 여기 봐봐. 우리가 공유물 분할할 때 어떻게 하죠?
협의가 되면 협의라고, 협의가 안 되면 재판을 하죠. 협의가 성립됐죠? 그걸 협의상 분할이라고 그래. 이미 협의가 됐죠? 더 이상 재판으로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재판상 분할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 와봐. 재판으로 분할하죠? 여기. 재판으로 분할하면 뭐가 원칙이다? 현물 분할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을 때 경매를 해, 경매. 현물로 분할할 수 없을 때 경매를 해. 그러니까 무슨 분할을 한다? 대금 분할하죠.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재판에서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는 대금 분할이 원칙이 아니고 무슨 분할이 원칙이다? 현물 분할이 원칙이죠. 현물 분할. 알겠죠? 149번 한번 봐봐. 148번 한번 봐봐. 148번 놔두고요. 149로 보죠. 149로 봐봐. 공유 분할이죠. 분할은 공유자 각자의 청구 줄고, 분할은 각자의 청구에 의하고 그 분할 청구로 공유물 분할의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2번 등기된 분할 금지 특약. 아까 말했죠. 여기 봐봐. 공유물 분할은 원칙적으로 분할 금지를 할 수 있죠. 금지가 몇 년이다? 5년.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대항하죠. 그런데 거기 뭐라 나왔죠? 분할 금지 특약은 플러스 5년. 5년. 채권적으로 가질 뿐 지분권의 승계 등에 미치지 않는다고 그랬죠? 틀렸죠? 등기된 그랬죠? 등기된 맨 앞에 대항력 취득. 대항력이 취득해. 대항력을 취득해. 그래서 등기가 된 분할 금지 특약은 대항력이 있어. 그러니까 채권적 효력을 가질 뿐 틀렸어. 대항적 효력을 가져. 다른 말로 물권적 효력이라고 그래. 그래서 승계인에게 효력이 많다? 미친다. 등기가 돼 있으니까 미친다. 그 다음에 누군가가 분할 청구를 하죠? 분할 청구가 있으면 줄고, 전원은 응할 의무가 있고, 공유물 분할의 소는 무슨 판결이다? 형성 판결이다. 등기한다, 안 한다? 알겠죠? 상대방 누구다? 줄고, 다른 공유자 전원, 다른 공유자 전원. 그 다음에 분할 협의가 되면 분할협의 더 이상 재판상 분할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더 이상 재판상 분할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할 수가 없다. 이런 봐봐. 우리가 이러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 나중에 다 나와 있어. 유학조 다 있으니까. 지분권의 기한. 그러면 공유 관계의 기한. 이런 말 나와. 이런 말. 여기요. 공유물 분할을 청구해.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 협의를 해. 협의. 공유 분할 협의. 이렇게요. 공유분할 청구, 공유분할 협의. 그럼 여기 어떻게 하죠? 지분권의 기한이 됐죠? 지분권의 기한. 이것은 각자가요, 각자. 공유 관계의 기한이 이렇게 됐죠? 이것은 전원이에요, 전원. 알겠죠? 여기요. 공유물 분할 청구죠. 분할 청구죠. 분할 청구는 각자가 해. 분할에 대한 협의는 누가 한다? 전원이 협의를 해. 청구는 각자고 분할 협의를 할 때는 전원이 참석해야 돼. 지분이란 것보다 지분은 소유권과 똑같으니까 각자가 청구해. 관계는 뭐예요? 관계는 여러분 나 혼자가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전원이 해. 그러니까 관계란 말이 나오면 전원이, 지분이란 말이 나오면 각자가. 알겠죠? 분할 청구는 각자가, 분할에 대한 협의는 어떻게 한다? 전원이에요, 전원이. 그래서는 보면 여러분요, 여기 한번 봐봐. 여기요, 149번에요. 4번 봐봐, 4번. 1번 봐봐, 1번. 149번에 1번. 분할은 어떻게 한다? 각자가 청구하죠, 각자가. 그런데 4번 봐, 4번. 분할을 청구했으니까 서로가 이제 협의를 해야 되죠? 협의는 상대방 누구를 상대로 한다? 전원을 상대로 이렇게. 알겠죠? 분할 청구는 누가 한다? 각자가. 지분권은 누가? 각자가. 관계는 누가? 전원이 이렇게. 그래서 지분을 처분할 때는 그것은 각자가 처분하는 거예요. 지분을 처분하는. 그래서 여러분요, 어디가 나오냐? 아까 우리 지분을 처분한다고 나왔는데, 지분을 처분할 때는 다른 사람의 동의받아. 147번에 2번 봐봐. 147번에 2번. 거기 뭐라 나왔죠? 부동산 공유자는 자기 지분도 가면 지분이 저당권을 설정 줄고, 맨 끝에 저당권 설정, 그것을 처분행위라고 얘기해. 저당권을 설정을 뭐란다? 처분행위. 이렇게 처분행위. 여러분, 처분은 누가 한다? 처분은 누가 해? 각자가 한다니까, 각자가. 그러니까 처분행위, 지분을 처분이죠. 그러니까 각자니까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말이 나온 거예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전원이잖아요, 전원.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각자가. 여러분 지금 이해됐나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 말을 이해를 하면 돼. 여기까지를 여러분요, 우리가 점유권하고 소유권이라고 그래. 그래서 점유권, 소유권 보면, 여러분요, 점유권도 약간 어려운데, 소유권을 보면 취득시효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공동 소유가 있잖아요. 이것을 여러분요, 강의를 한두 번 더 들어봐야 돼요. 물론 이제 우리가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보면 또 간단하지만,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요, 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요, 문제를 푸는데, 여러분 오후의 문제는 지금 지상권보다 문제를 풀고 있어, 지상권.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다음 주에 월요일 날 강의를 듣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지상권 보면 이런 문제풀이 강의 있죠. 문제풀이, 오후 특강하는 거 문제풀이. 거기에 지상권이 자세하게 강의가 되어 있어요. 알겠죠? 그걸 한번 듣고 오면은 강의를 듣는데 아주 편해요. 오늘 오후에는 뭐를 보냐? 오늘 오후에는요, 지역권하고, 그 다음에 전세권하고, 아마 시간이 되면 유치권까지 이렇게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럼 잠깐 쉬었다가요, 식사하고 1시, 먼저 3시 10분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